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의 주거와 재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원룸과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5년 정부가 도입하는 새로운 주거 정책은 마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제 이름은 김동우입니다. 25년간 부동산 금융의 최전선에서 뛰어왔고 최근 한국부동산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직에서 명예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어르신들의 주거 위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어르신의 사연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72살 현옥님은 전남 광주 인근 원룸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날아온 150만 원의 과태료, 통지서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월세도 빠듯한데 갑자기 150만 원이라니요. 그의 눈물 어린 호소는 지금 수많은 원룸과 오피스텔 거주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새로운 주거 정책은 단 한 줄의 신고를 놓치거나 잘못 작성하면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옥 씨의 계약 조건은 보증금 5,500만 원에 월세 32만 원으로 이미 신고 대상에 완전히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을 은퇴하고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에게 150만 원은 한 달 월급의 상당 부분이고 반년치 생활비와도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저 몰랐다, 실수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원룸, 오피스텔 할 것 없이 모든 임대 계약자가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의 핵심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5년간의 부동산 경력을 통해 확신하건대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현옥 씨와 같은 어르신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모든 해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정보 하나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큰 재정적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모든 임대차 계약자들의 운명을 바꿀 새로운 규정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전월세 신고가 이제는 당신의 재정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현옥 씨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150만 원의 과태료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정적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요? 제25년 부동산 경력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 계약의 정확한 기준은 복합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지역, 주택 유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 기준은 6천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계약이 즉시 신고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월세 기준 역시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적지만 월세가 높은 계약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역적 기준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당연히 포함되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같은 광역시도 모두 해당됩니다. 제주도의 시지역과 각 도의 시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도시 지역이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유형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상가, 건물 안 주거용 공간, 공장 내 숙소까지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놀라운 점은 개인 간 계약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한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신고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계약서를 찍어 첨부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주의할 점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도 중요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갱신될 때마다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 번 신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엄격하게 신고를 요구하는 걸까요? 제 25년 부동산 경력을 통해 그 이면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세입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당신의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지난해 박종철 씨의 사례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9천만 원의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집주인의 은행 대출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반면 김용호 씨는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월세 신고의 핵심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세입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이번 정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거래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임대 계약 정보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공유됨으로써 임대인의 세금 신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2025년 초 기준 통계는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국 전월세 거래의 63% 이상이 월세로 전환되었으며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거래의 78%가 월세입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정확한 정보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25년 부동산 경력을 통해 특히 주의해야 할 불법 관행들을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매매 계약으로 위장한 전세 계약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임대인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제안하곤 하지만 이는 불법이며 세입자에게 엄청난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고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고 의무는 여전히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된 계약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나 부모님 명의의 계약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고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지로 인한 150만 원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관심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것인가요? 제25년 부동산 경력을 통해 만난 수많은 사례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단순한 실수로 인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과태료의 무서운 현실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그 규모와 심각성이 달라집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중한 노후 자금을 잠식할 수 있는 위험한 금액입니다. 신고를 조금 늦게 한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금 늦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경우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과태료와 함께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들은 이 위험성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남 할아버지의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5년 넘게 다세대 주택을 전세로 임대해 오셨고 최근 새 세입자와 8천만 원의 보증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셨지만 별도의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15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라며 황당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법률은 모르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지가 얼마나 큰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금자 할머니는 작은 상가, 건물 3층에 방 2개를 월세로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상가라서 신고 대상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방을 누군가 실제 거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자녀분 명의로 계약했거나 손주를 위해 보증금만 지원하신 경우에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많지 않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보증금과 월세 중 단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라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시 지역은 모두 해당되며 경상북도 영양군, 전라남도 장성군 같은 군, 지역만 제외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다시 신고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수백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의 위험성과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년 부동산 경력을 통해 터득한 실전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 신고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한 장 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 친절하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깨끗하게 계약서를 촬영하여 업로드할 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갱신될 때마다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 번 신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임대인들을 위한 추가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임대소득 신고와 관련된 세무 전략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계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세금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된 계약이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나 부모님 명의의 계약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족 간 계약이라도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작은 관심과 주의가 여러분의 재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0만 원의 과태료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신고에 만전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25년 부동산 경력을 통해 지켜본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최신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2025년 초 기준으로
전국 전월세 거래의 63% 이상이 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가 주류였지만 이제는 월세 중심의 임대 시장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 같은 비아파트 주택 시장에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장 부문에서는 거래의 무려 78%가 월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의 주거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75세 장명호 할아버지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평생 모아서 마련한 단독주택을 팔고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나이 들어 집 관리가 힘들어 매각을 결정했지만 새로운 주거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전월세 신고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주거 패턴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잦은 이사와 유동적인 직장 생활로 인해 월세 계약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을 넘어 현대 사회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전월세 신고 정책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입니다.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불법 거래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이 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확한 임대 정보 관리를 통해 세금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는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 제도는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 개개인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정보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작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이 미래의 부동산 시장에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미래의 큰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 제도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25년 부동산 경력의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규제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보호하는 중요한 생존 가이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내 상황은 괜찮을 거야.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안일한 생각이 여러분을 150만 원의 과태료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핵심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계약서를 즉시 꺼내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는지 체크하십시오. 셋째, 신고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미비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십시오. 제가 만난 수많은 임대인과 세입자들의 사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작은 관심과 주의가 수백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나 이웃, 주민센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특히 노년층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가족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자녀나 손주들이 대신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일은 누구의 책임보다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최종 확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2025년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서 피해자가 아닌 현명한 선택을 하는 주체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150만 원의 과태료는 단순한 벌금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에 대한 위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행동하십시오.